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 중에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9번째 포인트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포인트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10번째 포인트는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우리가 이제 회사마다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모든 사업 부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원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인 원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각 제품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원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래도 과도한 경쟁을 피해서 꾸준히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제조 비용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결정하는데 이 마진의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제조 비용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면 당연히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최악의 상황은 어때요? 성공적인 사업 부분인데도 원가 분석이 잘못돼서 뭐예요?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될 때는 실패한 사업부로 둔갑을 해서 보고될 때예요. 원래는 뭐 제조 간접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가 잘못 배부된다든지 하면은 원래 이 회사는 원래 그 이익이 나는 사업부인데도 뭐 손실이 나는 사업부로 둔갑을 해서 뭐예요 원가 분석 뭐예요 제조 간접비랑 배부랑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업주로 경영진에게 보고될 때 어때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업의 원가 회계 및 재무 회계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놨는지 파악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수집도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필립 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립 피셔도 인정을 해서 사실 수집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사도 경쟁사한테 물어볼 때도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막 퇴직한 직원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퇴사한 직원을 뭐 이거 하나 수집하려고 뭐 찾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투자자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의 그 투자자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한계의 인식을 한 후에 최고 경영자가 전문적인 원가 분석과 회계 처리의 기본적인 어떤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 다른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책에서요.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 보고서상에 사업부별로 매출원가, 영업이익의 어떤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면 이런 회사들은 주주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원가 관리가 체계적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확률이라고 말했어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일 확률이 크다. 사업보고서상에 사업부별로 매출원가, 영업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는 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거나 원가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최고 경영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거든요. 제가 최고 경영자의 성향을 파악할 때 기업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고 경영자하고 이야기를 해도 최고 경영자들이 말을 잘하는 분들은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최고 경영자하고 이야기하고 뭐 혹시라도 아는 뭐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이 된다면 그 기업이 뭐 엄청나게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최고 경영자의 말만 듣다 보면. 그리고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고 경영자하고 말을 통해서
어떤 최고 경제의 성향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파악을 해요. 뭐 배당을 좀 일관성 있게 주느냐, 소액주주하고 이익을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사업 보고서에 좀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주주 친화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물론 원가 정보는 회사의 고유의 기밀 사항이라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인 어떤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부별로 매출과 영업이익 정보는 큰 기밀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가격은 보통 제조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즉 어떤 뭐 독점 기업의 논리로 가격을 결정해요. 따라서 제조 원가가 정확하지 못하면 가격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과거에 지금 계속 뭐 한 기업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했던 거. 왜냐면 했던 걸로 그냥 계속 한 기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게 바텍이라는 회사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12년도에 필리핀 질문지를 작성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10번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종업종 대비 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은 왜 제가 어떻게 왜 이걸 판단했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이제 이거가 나왔거든요. 바텍그룹 6개의 법인에 SAP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해가지고 SAP 코리아는 바텍그룹 6개의 법인이 SAP 회사 자원관리 ERP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관계 관리를 도입을 하더라고요. 글로벌 고객관계 관리. 제가 저번에 회계 동영상으로 이론 설명을 해드렸어요. 고객관계 관리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회사의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뭐냐면 영업, 재무, 구매, 제조, 재고, 제조 등 다양한 핵심 업무를 자동화해 실시간 및 분단위로 최신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실시간 또는 분단위로 이러한 부분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및 효율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증진, 데이터 신뢰도 및 정확성 향상, 각 계열사 및 해외 지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글로벌 경영관리 및 기반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작성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팍스 아이라고 그 뭐야 CT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과거에는 제품마다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그 제품을 만들 때 이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품을 각자 별도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잖아요. 대량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팍스 아이부터는 뭐냐면 이 부품을 기존의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뭐냐면 기존의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 부품 형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이제 뭐예요? 이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제품에 지금 이제 응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또 다른 제품에도 들어가니까 이게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라든지 어떤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혁신을 좀 이루게 됩니다. 이제 가면서 그래서 원가 매출 총이익률이나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연구 논문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박사학위 과정 할 때 이제 쓴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기업의 혁신 요인, 지원 요인, 정보 시스템 요인, 조직 요인 등 ERP 시스템 확산의 영향 요인이 수평적 혁신 확산과 수직적 혁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확산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해서 연구 결과만 이제 초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RP 시스템 확산 영향 요인이 혁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ERP 시스템 확산 영향 요인이 수평적 확산 및 수직적 혁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P 시스템 확산 영향 요인, 즉 혁신 요인, 지원 요인, 정보 시스템 요인, 조직 요인 등의 변수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ERP 시스템 확산 영향 요인 전체 변수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수평적 혁신 확산 및 수직적 혁신 확산이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평적 혁신 확산 및 수직적 혁신 확산이 재무성과인 성장성, 평균 매출액 성장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과 수익성,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순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수평적 혁신 확산 및 수직적 혁신 확산이 재무성과인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셋째,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혁신 확산 및 수직적 혁신 확산의 차이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는 수평적 혁신 확산보다 수직적 혁신 확산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무성과에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성장성, 평균 매출액 성장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과 수익성,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순이익률 등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직적 혁신 확산의 조직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혁신이 많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가가 증감되는 요인들, 어떤 제약 요인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혁신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치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약점이 뭔지를 모르면 개선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좀 중요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또 직원들의 능력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능력이 동일하다면 시스템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좀 차이가 많다. 이제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